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어제 이어서 하림 지주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삼천리 좀 점검을 해봤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관련된 투자 전략도 전달을 해드려봤죠. 오늘 하림 지주,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종목이고, 이에 따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자, 할인지주. 올해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7,000원. 초반에 움직였었던 주가가 18,000원까지 2.5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러던 것이 지난주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다가 어제 급락으로 하한가 마감을 했죠. 오늘 개파락 나타났고 마이너스 15% 빠지고 있지만 여타 어제 많이 빠졌었던 SG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대다수가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할인지주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다우데이터,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점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5,000주, 8,000주, 31,000주, 21,000주, 15만주, 30만주 이렇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애견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도 빠지고 있고 2차전지 안에서도 실적 발표, 어닝 쇼크 기록했었던 첨보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하락 종목들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림지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5% 빠지고 있고요. 자, 하림지주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어제 하림지주도 보면요. 이 매도상위 회원사에서 케이지 걸려 있었어요. 즉 유통 물량이 작고요.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작고 또 이런 중견 기업으로서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 여기에 이상 수급이 몰리면서 그동안에 끌어올려왔었던 거죠. 대표적인 삼천리가 그랬죠.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동안에 CFD 비트로 올려왔었던 종목들 CFD 만기 연장이 안 되자 추가적으로 급락 시장에서 매물대 쌓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올라올 때 수급으로 올라왔는데 하락을 할 때 밸류를 따진다? 그건 말이 맞지 않죠. 일단 수급으로 올라왔으면 얽혀있는 수급을 실탈해 풀린 이후에 그 다음에 밸류를 따지던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수급이더니 빠질 때는 밸류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마주 매매할 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테마주 올라올 때는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이거든요.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종목들은 실적이나 밸류 이런 부분보다 시가총액 작고 가볍고 유통 물량 작은 이런 친구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테마 안에서도 실적이 있고 밸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을 사요. 그러면 이 종목도 언젠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 대장으로 올라왔었던 테마주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갔었던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빠져버려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 버리죠. 어? 억울하죠. 왜 남대로 올라갈 때 나는 못 올라갔는데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는 종목? 이 친구는 빠져도 버틸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샀는데 대장주, 테마 대장주 빠질 때 왜 더 빠져버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즉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수급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인지주 물론 좋죠. 기업가치 이런 부분이 재평가될 수가 있죠. 양재동에 있는 파이시티 부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1조 원대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그에 반해 할인지주 지금 현재 빠진 가격이 1조 원대 상승하기 이전 가격대 한 7천원대 이 정도에서는 1조 원도 홀지 안 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산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털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얽혀있는 수급의 실타래부터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더 심화가 될 수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덜 빠졌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은 하한가니까. 즉 이런 데서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해버려요. 다우데이터,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 서울가스 이런 친구들이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치가 있는 할인지주. 이 종목이라도 지금 팔 수 있을 때 팔아가지고 담보비를 맞춰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무조건 메워넣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가치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에 따라가겠죠.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국 치고 받는 수급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투심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부터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페너션 덕에 할인 제조 올해서 130% 뛰었다 이러는데 사실 페너션 BDI 지수 2월달을 저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 페너션도 좀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페너션 덕에 130% 뛰었다.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안 되는 게 페너션이 덕에 130% 지주회사가 뛸 정도면 사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이상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죠? 똘똘한 자회사 에코프로 BM도 가지고 에코프로가 더 주목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HN 등등등 관련된 이런 그 연결로 잡히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다 동반 리레이팅 되듯이 지주회사는 그 뒷단으로 먼저 움직여요. 그 뒷단에서 움직여요. 사업회사부터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받고 페노션 덕에 130% 뛰었으면 최소한 페노션은 130%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빠졌고 그 자리죠. 빠질 때, 횡보할 때 페노션이 빠지고 횡보하고 할 때 하림 지주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급으로 끌어올린 부분이고요. 오히려 NS쇼핑, 양재동 파이시티 같이 이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NS쇼핑이 할인 산업 갖고 있고 NS쇼핑 흡사병 시켰고 할인 지주가 흡사병 시킨 가운데 NS쇼핑 날려버리고 할인 산업이 갖고 있는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이 부분이 현재 조단위 1조 원대 중반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한국 화물터미널 부지 이 부분이 1조 원대 중반이고요. 양재동 파이시티 이게 수조 원대 하겠죠. 그래서 근데 참 불편한 게 NS쇼핑 투자했었던 분들은 쫓아내고 파이시티 개발 이익 이쪽을 할인지주 쪽으로 그대로 계속시키면서 할인지주 최대 주주인 김홍공 회장 대주주만 배불린다 뭐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죠. 그죠? 파이시티 개발 이익이 목적이다 쭉 나와있고 자 할인산업이 2016년도에 양재동 파이시티 4,525억에 매입해가지고 물리단지 설립을 추진해왔고요. 경매를 통해서 수차례 유찰된 이후에 제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개발하게 될 경우에 수조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 있다. NS쇼핑 지분 61% 이상 장악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이에 따른 뭐 가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원 이런 쪽은 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랫돌 빼서 윗돌이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비율 이쪽에서 문제가 점화로 나가서 부족분 담보비율 메꾸기 위해서 기존에 같이 올라왔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상대적으로 팔 수 있는 종목들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가치가 반영이 되었다기보다는 최근에 SH창구를 통한 수급적인 부분으로서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26일날 관련 리포트가 나왔어요. 도약을 위한 제반 여건은 마련이 되었다. NI쇼핑 완전 자회사 만든 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할인지주가 흡수 합병했다. 그리고 NI쇼핑을 통해 지배하던 기업들을 자회사로 만들었다. 결국 파이시트 부지 가져왔다. 신성장 동력의 자회사를 가졌던 기대감 상실되었을 것이다. 할인지주, 기존 주주들. 그죠? 아쉽죠? 이번에 자회사로 승격한 기업들. 지주의 그 가치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주가 과거 비상장 자회사 매각 자금을 NA쇼핑 지분 매입에 많이 사용해버렸고 주주 환원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즉 대주주 이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하림 산업을 포함해 5개 기업이 신성장 동력 역할 담당하는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이게 메인이고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또 헷갈렸는데. 이거죠, 이거. 공시지가 1조 6천원. 아, 맞네요. 처음에 맞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헷갈렸는데. 화물터미널 공시지가 부지 1조 6천원. 이 부분인데. 이게 개발하게 될 경우에 수조원 때까지 튈 수 있다는 거죠. 수조원하고 1조 6천억, 1조 6천억하고 이 갭 때문에 좀 착각을 했는데 양재동 파이시티 항공화물터미널 부지 공시지가 1조 6천억 추가 이 부분 관련 지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개발 이익이 신사업으로서 이런 부분 투자회사로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 하는 부분이었죠. 계속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개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것이고 단기적인 수급상 치고받고 하는 모습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림지주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림지주 말이 길어졌는데 하림지주 SE증권 사태 전일부터 8개 종목 하한가 그 중에 하림지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하림지주는 하한가는 아니지만 급락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안보 부족으로 인한 지금 팔 수 있는 종목 매도 즉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이시티 부지 같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급으로 끌어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얽힌 수급 실타래 매듭 짓기 전까지 풀기 전까지는 필요 즉 수급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수급으로서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하한가 풀리고 만전이 될 때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파이시티 부지 가치 이런 것도 사실 장기간 개발이 가져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할인지주 이 부분도 또 주주가치 제고 이런 부분 나설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시험 잔고 비율 높은 종목들 이런 부분도 앞에서 5장 전략을 통해서 체크해 보기도 했었는데 시장 흐름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일단 기존 보유자 매도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 뭐 아니면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뭐 급락 나왔을 때 사야지 하는 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급락 나왔던 종목도 어제 하다 들어가고 오늘 추가적으로 물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접근은 저라면 하지 않겠다. 신규 접근 자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인지주 점검을 해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급락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 12시 30분부터 화목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만들어 가니까 오셔서 질문 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도 바로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